한겨울 새벽, 들판은 하얀 서리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담 곁에 검은 바위 틈에서 가느다란 덩굴 하나가 몸을 내밀었습니다. 곱게 설만한 넓은 땅도, 따뜻한 햇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덩굴은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면을 더듬고, 틈을 찾고, 몸을 부드럽게 굽혀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덩굴의 이름은 을축. 하늘에서는 섬세하고 유연한 을목의 뜻을 받았고, 땅에서는 차갑고 묵직한 축토를 만났습니다. 갑자의 큰 나무가 첫 길을 열었다면, 을축의 풀과 덩굴은 막힌 길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의 두 번째, 을축일주를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을 품은 한 사람의 긴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을은 음목입니다. 거대한 줄기로 하늘을 밀어 올리는 나무보다 풀, 꽃, 덩굴, 가는 가지처럼 주변을 살피며 자라는 생명에 비유합니다. 을목은 약해서 굽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기대어 오를 곳을 찾고, 끊어지지 않기 위해 움직임을 바꿉니다. 축은 한겨울에 습하고 찬 흙입니다. 씨앗과 물과 금속의 기운을 깊이 저장하지만 표면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축의 첫 장면에는 유연함과 인내가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상대에게 맞추는 듯 보여도 뿌리 가까이에는 끝까지 놓지 않는 생존력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환경에만 맞추다 보면 자신이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 잊을 수 있습니다. 을축의 성장은 적응과 자기 방향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일입니다. 축토의 안에는 기토, 계수, 신금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을목을 기준으로 기토는 편재, 계수는 편인, 신금은 편관, 곧 칠살에 해당합니다. 현실의 기회를 포착하는 힘, 남들과 다르게 배우고 해석하는 힘, 긴장과 압박을 견디며 자신을 다듬는 힘이 한 땅 안에 함께 있는 셈입니다. 가느다란 덩굴 아래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뿌리의 방이 있습니다. 이 기운들이 조화를 이루면 을축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원을 연결하고 독특한 관찰을 실제 해결책으로 바꾸며 어려운 순간에도 침착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하면 돈과 사람의 문제, 불안한 생각, 책임과 경쟁의 압력이 한꺼번에 마음을 조일 수 있습니다. 지장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실제 모습은 전체 사주의 배치에서 달라집니다. 아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표정의 작은 변화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다툼이 시작되기 전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마음이 풀리는지 본능처럼 배웠습니다. 장난감이 부러지면 버리기보다 실과 나뭇가지로 다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을목의 섬세함과 편인의 독특한 관찰력은 정답이 하나뿐인 세상보다 여러 길이 숨어있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편관의 긴장은 어린 나이부터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거나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눈치가 빠르고 야무지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때때로 안전하기 위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맞추라는 요구가 아니라 틀려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묻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청년이 된 그는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닥은 쉽게 휘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차시키자 무거운 곡식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을축의 배움은 이 바구니와 닮았습니다. 한 분야만 곱게 파기보다 여러 정보와 사람, 경험을 연결해 새로운 수임을 만드는 데 능할 수 있습니다. 편인은 남들이 지나치는 방식과 이미지, 감각을 포착하고 편재는 그것을 현실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공예, 디자인, 기획, 상담, 유통, 연구, 콘텐츠처럼 섬세한 관찰과 실용적인 연결이 필요한 분야에서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흥미가 옮겨갈 때마다 새 길을 따라가면 깊이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닥을 역대 완성할 바구니 하나를 정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듣고 막힌 자리에서는 정면 충돌보다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지 핵심까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을축의 성격에는 겉의 유연함과 속의 끈기가 공존합니다. 환경을 빠르게 읽고 필요한 태도를 선택하지만 오래 지켜온 가치와 자기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참는 동안 마음의 매듭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괜찮다고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다가 한계를 넘으면 설명 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침묵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과 싫은 것을 작은 말로 자주 표현할 때 을축의 유연함은 자기 소모가 아니라 진짜 힘이 됩니다. 마을에 갈등이 생기면 그는 누가 옳은지 바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말을 따로 듣고 두 사람이 함께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부터 찾았습니다. 을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읽고 편재는 넓은 관계와 자원의 흐름을 살피며 평관은 무너져서는 안 될 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을축은 조정자, 실무자, 연결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필요를 동시에 다루는 능력이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신이 계속 중간에서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이해하는 것과 모두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다릅니다. 관계가 건강하려면 친절한 조율뿐 아니라 분명한 거절도 필요합니다. 덩굴이 기대어 자랄 지지대를 고르듯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환경을 선택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랑 앞에서 그는 상대의 말보다 작은 습관을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을 대하는 태도, 힘없는 사람에게 건네는 목소리, 어려운 날에 책임을 피하는지 살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상대의 필요를 세심하게 챙기고 상황에 맞춰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평관의 긴장이 강해지면 강한 사람이나 어려운 관계에 끌리거나 사랑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편재의 넓은 관계성은 매력과 사교성을 더하지만 경계가 흐려지면 여러 사람의 기대에 지칠 수 있습니다. 을축에게 좋은 사랑은 나를 고쳐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힘을 알아보고 안전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맞춰주는 사랑에서 함께 조율하는 사랑으로 옮겨갈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는 마을의 물건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남는 곡식은 필요한 집으로 보내고 손재주 있는 사람과 일손이 필요한 곳을 연결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규정만 반복하지 않고 현실에서 가능한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을축의 일에는 유연한 실무 감각과 위기 대응력이 있습니다. 기획, 디자인, 상담, 교육, 인사, 유통, 영업, 공예, 의료 지원, 행정처럼 사람의 사정과 실제 자원을 함께 다루는 분야에서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표정을 관리하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역할이 계속 바뀌는 조직에서는 쉽게 소진됩니다. 자율성과 명확한 보상, 도움을 요청할 통로가 있는 환경이 이 재능을 오래 살립니다.
그에게 돈은 창고에 쌓아두는 곡식이면서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을목에게 축중기토는 편재입니다. 편재는 고정된 한 길보다 여러 기회와 사람, 유통과 거래, 움직이는 자원을 상징합니다. 을축은 작은 자원을 조합해 가치를 만들거나 사람 사이의 정보를 활용해 현실적인 기회를 찾는 감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와 돈이 섞이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잡으려다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는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무리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의 안정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과 기록, 손실 한도, 내 몫을 분명히 하는 기준이 있어야 유연한 흐름이 오래 지속됩니다. 어느 겨울, 덩굴에는 너무 많은 바구니가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씩 받아주다 보면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가느다란 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닳고 있었습니다. 을축의 그림자는 과도한 적응과 긴장입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마음을 숨기고 강한 요구에 눌려도 다른 방법을 찾으며 버티다가 자기 욕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편인의 생각이 복잡해지면 혼자만의 해석 속에 갇히고 평관의 압력이 커지면 늘 평가받는 듯 몸과 마음이 굳을 수 있습니다. 편재의 책임까지 더해지면 사람과 일의 문제를 동시에 떠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영리하게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고 사실을 단순하게 말하고 나를 지지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을목에게 축토는 12운성으로 쇠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쇠라는 글자를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창 뻗어나가던 힘이 안으로 모이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지 배우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무작정 확장하기보다 경험을 정리하고 체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며 오래 지속할 방법을 찾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을축의 이야기에는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상황을 오래 관찰하고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는 모습이 어울립니다. 불안정하게 작용하면 자신감이 줄거나 시작 전부터 피로를 예상할 수 있지만 성숙하게 작용하면 낭비를 줄이고 핵심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12운성 하나가 실제 건강이나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주 속 생명력의 한 장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을축일주라도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풀과 덩굴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기가 더해져 관계와 확장의 힘이 살아나지만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화기가 찬 흙을 덮여 표현과 창작, 활동성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금의 압력이 강해져 규칙과 경쟁 속에서 전문성이 다듬어지는 만큼 긴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물과 찬 흙이 겹쳐 감각과 생각이 깊어지지만 따뜻한 불과 실제 행동의 통로가 필요해집니다. 청강과 지지의 합과 충, 조후와 오행의 분포에 따라 편재와 편인, 편관도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을축 두 글자만으로 직업, 결혼, 재물을 단정하지 말고 전체 명식의 날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자 덩굴이 기대어 온 나무틀 위로 작은 잎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바구니를 젊은 제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지가 부드럽다고 해서 아무 모양이나 되는 것은 아니란다. 무엇을 담을지 알아야 알맞게 엮을 수 있지.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유연함은 상대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 아니라 내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방법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차가운 축토는 걸음을 늦추었지만 그 안에서 현실의 감각을 배웠고 편관의 압력은 그를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어려운 순간에 중심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을축의 성장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드러움이 본래 얼마나 오래가는 힘인지 스스로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봄 햇살이 얼음 사이로 흐르자 바위 곁에 덩굴은 새 잎을 펼쳤습니다. 을축, 하늘의 을목과 땅의 축토. 섬세한 관찰과 현실적인 대응, 관계를 잇는 힘과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는 끈기가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유연함, 조정 능력, 실용적인 창의성,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지나친 눈치, 과도한 적응, 복잡한 생각, 강한 책임을 혼자 견디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축이라는 두 글자는 운명을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기대어 자라고 무엇을 담기 위해 삶의 가닥을 엮을 것인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일주론 두 번째 이야기 을축이었습니다.